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는 선관위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대상 지역에 충북을 추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정 원내대표 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였을 뿐 당장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분들은 굉장히 비판과 당황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냈는데요. 소청 지역 중에 유일하게 승리 지역인 서울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어렵사리 역전에서 돌아왔는데 이 선거 소청 저는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정점식 원내대표님 설명을 듣고 상당히 이해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뭐 재선거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인지는 소청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치지 마세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재선거를 놓고 뭐 이견을 보이고 뭐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그건 좀 과잉 해석이에요. 정정식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하셨죠. 그 재선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한 걸로 전 얘기 들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같은 생각. 장동혁 대표가 이거 17일 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 소청 이후의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2030 청년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정치적 구호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도 결정이 됐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16곳 전면 재선거 주장하다가 7곳으로 조정할 때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요. 그거는 당대표가 그래서는 안 되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고수를 망치는데 얼마나 컥컥한 공헌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올라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이준석 대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욕먹어가면서 싸웠잖아요.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 태도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말이죠. 당을 망쳤던 그 요인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용해 먹고 그걸 갖다 마치 무슨 엄청나게 훌륭한 자기가 전술가나 된 것처럼 전략가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 풍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부실 선거자가 67, 전 국민으로 보면은 부정 선거가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부정 선거가 50이 넘어요. 국민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론이 이번 사태로 더 팽배해진 것도 맞고 그거를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선거 소청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선거법 224조에 보면은 이게 관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 예를 들면은 잠실에 다 봐도 6만 표 차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오세훈 시장 광역단체장을 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정확하게 근데 국민의힘에서 설명을 안 해. 어디는 어디까지 했는지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선거 불복입니다. 게다가 선거 불복, 부정선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힘 지지율에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미칠 거고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보수 재건의 문제입니다. 그런 보수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재선거나 그 부정선거를 스스로도 정치 구호라고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그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는 건 맞죠. 다만 재선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게 들었다고.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장동혁 측의 생각을 전달을 해주는 취지와는 보이는 게 김건희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건
보수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패배했으면 패배의 원인을 알고 그걸 고쳐야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데 부정선거론이라는 건 뭐냐면 패배해도 항상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고칠 이유가 없고 영원한 패배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병원에 입원하셔서 저 침대에서 이 방송 보시면서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본인도. 예. 저는 사실 이번 그 선관위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잠실 올림픽공원에 시위가 처음 벌어졌던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을 한번 직접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가서 너무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한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전국적 재선거가 안 된다. 불가능한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있던 친구들 얘기는 딱 그런 거예요. 저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다. 이건 뭐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법률의 문제도 아니고 이 친구들은 분노를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국적 재선거, 부정선거, 수개표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용어는 달라야 돼요. 정치인의 용어는 그러한 사람들의 분노, 억울한 불공정에 대한 어떤 이런 항의 시위에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일부 뭐 장 대표를 포함한 이런 분들은 이걸 문제를 해결해서 제도적인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생각보다 여기 올라타야겠다. 올라타서 내가 나의 정치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건 그건 정치인의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황당한 선관위 행태, 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어벤져스가 가장 경악한 부분은 뭘까요? 몰디브 보고서죠. 그 출장 간 것처럼 해가지고 허접한 사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 문화유산 탐방하면 골프 친 거고요. 문화유산 저기 탐방이라고 쓰면 술집이나 어디 밤무대 쇼 보러 오고 저 체육시설 탐방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축구 경기 온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리거든요. 이거 선관위가 공식 국민 세금으로 가갖고 어디 그 사진 올린 거 보세요.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이 낸 몰디브 대선 출장 보고서입니다. 현지 선거운동 모습이라고 설명했지만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이 눈에 더 띕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내역을 분석해보니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출장은 107회, 461명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세금 24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 너무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 전 위원장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며 지난해 11월 덴마크와 스웨덴 등을 방문하는 등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에 부부 동반 사실을 숨겼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엔 세금인 선관위 예산이 쓰였습니다.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며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후보고서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이 선관위라는 그 이제 실무 직원들이나 간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관위원장한테 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냐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대법관이라는 분들은 이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도 아주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하시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부부동반으로 가자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는 안 꺼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서 가셔도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밑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뭐냐면 선관위에서 말단에서 우리도 좀 자유롭게 몰디브도 가고 모히또도 마시고 모히또도 마시고 뭐 이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푹 담그시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게 선관위 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비즈니스 클래스 해외 출장으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저도 화가 나는데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선거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두고 휴가 내고
아니면 휴직계 쓰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본업을 잘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또 에휴 공무원도 또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본업에 영향을 주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거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